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이른바 퐁당퐁당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4월 들어서 주식시장은 물가 상승 압력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거시적인 요인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 새롭게 시작하는 5월에는 증시가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시장 전망은 물론 대응책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피크아웃 우려로 주춤했던 조선주가 올해 랠리를 펼치면서 신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과 강달러까지 겹치면서 조선업계가 2008년 이후 다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계속해서 쾌속 순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가 향방은 물론 탑픽 종목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미니즌 어도우 대표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가운데 하이브의 주가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하이브 비중을 줄인 것과 달리 개인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보고 매수에 적극 나서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내용에 흔들린 하이브 주가, 지금이 투자 적기가 될까요? 위험한 선택이 될까요? 잠시 후 자세한 주가 전망과 대응책 분석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화해남,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이번 주 국내 2차 전지주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이목 역시 집중됐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죠. 네, 1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21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한 숫자입니다. 역시 예상치보다 하회된 그런 숫자를 기록했고 분기 매출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이제 4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또 일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약 5.5%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역시 11.4% 대비 2배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크게 역시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이제 수요 감소, 또 두 번째로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이제 경쟁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그 수익성 감소를 감소하고도 그 재고 차량 판매 매출 증가를 위해서 좀 가격을 내렸었는데 이런 그 가격 효과에도 불구하고 좀 매출이 감소하면서 이번 주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 주가는 이제 올해 들어서 40%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52주 신저가를 연일 경신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테슬라 주가의 반등에 한숨 돌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급감에도 일론 머스크가 또 저가형 신차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에 또 호재로 인식이 됐죠. 그렇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실적을 덮기 위한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가 전기차 출시 확대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간 이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방 산업의 부진도 물론 한몫했지만 이 저가 모델 생산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하락세를 더 가중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인해서 신차, 그러니까 저가형 신차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는 8월에 이제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향 추세로 계속해서 바닥을 하방 경직을 보이던 테슬라 주가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상승하면서 바닥을 확인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주 테슬라발 훈풍에 국내 2차 전지주도 모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듯했지만 아쉽게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요.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미련 아닌 미련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2차 전지주 향방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까요? 하반기까지는 힘들다. 아직은 인내가 필요하다. 바닥은 맞지만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한 분씩 좀 들어볼게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였던 과도한 밸류에이션 자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분위기입니다. 근데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는 고가였던 주가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서 저가 모멘텀도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기가 막히게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 재개일이었는데, 사실 이게 맞물리게 되면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시초가는 10% 이상 상승하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한 4.5%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폭 대부분을 되돌렸고요. 오늘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 전방 산업의 이 부진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다양한 이제 현재 상황, 경제 상황에 처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에코프로의 단기적 반등은 좀 어렵다. 하지만 바닥 인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하면서 길게 보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은 이제 인내가 좀 필요하다. 네. 예. 네. 수익권보다는 아마 손실권에서 보유하고 계신 네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분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조금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었는데요. 연준의 금리나 움직임이 늦추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전기차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아마 4분기나 되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3분기 중후반부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버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배터리 수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 변동폭은 조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할 시에는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고 또 박스권 하단에서는 다시 재매수하면서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어 주신다면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한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